안녕하세요. 여자료입니다. 네, 오늘도 좀 험한 것을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은 뉴욕주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보고 이거를 좀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일단 뭐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라는 용어 대신 이제 다른 용어로 대체를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엄마 아빠를 뭐라고 부를 건데? 지질이 진짜 할 짓도 없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mother, 어머니를 gestating parent, 임신한 부모 이렇게 바꿀 거고 father, 아버지 대신에 non-gestating parent, 비임신 부모, paternity, parentage, 부모 관계 이렇게 바꿨다고 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임신 부모 웃겼다. 정치인들이 정말 최고의 개그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법률 용어를 좀 중립적인 그렇게 바꾼다는 취지인데 동성 부부, 대리모 출산, 정자, 남자 기증을 한 이제 가족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mother, father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좀 애매해진다. 그래서 중립적인 용어로 바꿔야 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입장인데 뭐 아무튼 일단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민주당원들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용어가 시대에 뒤처진 표현이라면 조금 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다. 주장을 했고 캐시 호걸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뉴욕 특정 법률에 따라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임신 부모, 비임신 부모로 변경된다고. 누가 그렇게 부르냐고요. 뭐 아직 법으로 일단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까 과연 이제 뉴욕 주지사가 이거를 승인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뉴스였고 이 논란이 정치적으로 왜 갈리는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찬성 진보 쪽에서는 법은 이제 모든 가족의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즈비언 커플, 뭐 게이 커플, 대리모 출산, 뭐 정자, 남자 기증 등등 이렇게 법은 현실을 좀 따라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의견이고요. 반대로 이제 주로 보수 쪽이죠. 보수 쪽에서는 엄마 아빠는 단순 단어가 아니라 문화적, 생물학적 기본 구조이고 성별 기반 가족 모델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PC를 비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두 쪽 다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글쎄 일단 뉴욕 시민들이 이 법안을 신경을 쓰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과연 뉴욕에서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맞을까? 심각한 이제 치안 문제도 좀 있고 집값 되게 비싸고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시민들은 아마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만들 시간에 집값이나 좀 잡아줄래? 정치인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집값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나저나 이제 또 맘다니 이분은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무슬림이면 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지 않나요? 대부분.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을 또 무슬림 신자가 LGBTQ를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합니다. 아이러니하고 되게 신기한 혼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법안이 나오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뉴욕에 아이를 가진 동성 부부가 그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많아서 이런 법안을 만든 건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죠. 아이를 가진 동성애자 부부가 뉴욕에 몇 %나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성애자 부부는 대다수인 72%가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고 동성애자 부부는 27%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또렷한 차이가 보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한쪽은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그리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양육을 하는 비율이 감소를 했어요. 왜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모두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이 27% 아니지. 지금은 2026년이니까 더 감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27% 이하의 인구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로 만든 법안이 어머니, 아버지 표현을 중립적으로 바꾸기라는 것이
뭔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건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부부의 퍼센티지만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대리모, 난자기증 이것도 넣으면 이 부분을 추가를 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전체 비율, 출생 중 비율에서 미국 전체 출생 중 대리모로 태어난 아이는 연간 출생의 약 2.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RT 전체 중 5% 미만. 이것도 미국 전체라서 뉴욕은 이것보다 적다는 소리예요. 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너무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성애자 커플은 아이도 별로 없어요. 양육하는 동성애자 부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극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다수의 부모가 피해를 굳이 봐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있죠. 시스 woman. 저도 이거 처음에 보고 뭔가 했는데 쉽게 얘기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스 woman은 태어날 때 여성, 현재도에서 여성인 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시스 man, 태어날 때 남성, 현재는 남성. 트랜스 woman, 태어날 때 남성, 현재는 여성. 트랜스 man, 태어날 때 여성, 현재는 남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woman, man 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시스를 붙여줬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woman과 트랜스 woman으로 나눴는데, 일부 학계, 의료계, 행정 분야에서는 둘 다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 woman과 트랜스 woman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성이 굳이 너네 기분 맞춰주려고 굳이 시스 여성이 돼야 하는가? 난 그냥 여잔데. 진짜 생물학적 여자랑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리도 안 해본 것들이 자꾸 난 여자야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죠. 짜증나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껏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학 법률 연구에서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원래 여성이라는 표현이 굳이 있는데 왜 시스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하느냐 라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고요.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듯이 트랜스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스포츠 대회에서 이제 붙어서 메달을 이제 싹쓸이해간 사건, 못 보셨던 분은 이제 좀 여기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자기는 여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이제 여탕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제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자기는 여자라고 그렇게 우기다가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피해를 본 사람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네. 항상 여자가 피해를 받고요. 반대로 그러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트랜스 남성이 스포츠로 진짜 생물학적인 남자와 결혼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트랜스 남성이 남탕에 들어간다거나, 남탕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혹은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없죠. 항상 여자 스포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옵니다. 아주 의도가 다분하죠. 만만하니까. 지들 기분에 따라서 대다수가 피해를 봐야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PC에 침몰이 난 것이죠.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른 유럽 나라나. 이제 뉴욕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성길동도 아니고. 엄마가 아니라 임신부모. 아빠는 비임신 부모.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네. 아무튼 오늘은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다뤘으면 하는 외국 주제나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보세요. 안녕!